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. 뭐 전 기본적으로 1심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본인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2심 재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 가지고 1년 집행유,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. 그래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예를 들면 선입관을 가지고 판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 2심 재판부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공소장을 좀 변경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공소장 변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, 알았다,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, 그래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특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판결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측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가 나올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인데요.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.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저희 국회에 대한 증언감정법 이외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. 근데 갑자기 이 발언을 가지고 갑자기 유죄라고 추정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내용 모두 자체가 1심 재판부의 내용을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. 따라서 2심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,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2심이 나왔으면 그 결과를 겸허하게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어떤 뭐 무죄라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 것이고 1심 재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, 만약에 소위 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물으면 되는 상황인데, 이 내용을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건 별건의 문제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